26살에 한남동 50억 자가 소유, 인간 샤넬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자 데뷔 이래 지금까지 샤넬의 뮤즈. 문화 자부심 대단하기로 유명한 영국 언론들이 비틀즈급 인기라 평가하는 블랙핑크 내에서도 단연 부동의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 꿈쩍도 안 하네. 오늘의 주인공은 블랙핑크와 제니의 개인 유튜브 공식 채널 조회수만 해도 387억 3천, 야, 숫자도 모르겠네, 너무 길어가지고. 무튼 거의 400억 뷰나 된다고 해요. 와우! 제니가 출연한 제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상은 수천 편이 넘지만 사실 정작 제니는 블랙핑크 다큐멘터리에서 I always avoid interviews or any questions about me because I would rather not talk about myself. 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화려하게 다루어지는 제니의 외면이 아닌 제니가 인터뷰에서 스치듯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넌지시 꺼냈던 그녀의 속 이야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제니는 1996년 분당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분당 병원에서 태어났네요. 저 분당 사람 맞아요. 맞네. 당시 시청률 50.8%를 기록하며 전 국민을 집으로 귀가하게 만들었던 레전드 드라마 모래시계의 팬이었던 제니의 엄마는 극중에서 멋진 보디가드 역할을 맡고 있던 이정재 배우님을 가장 좋아했어요. 블랙핑크 제니 씨의 이름이 제이라고 지으려다가 발음이 비슷한 제니로 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팬이세요. 그래서 제가 제니예요 하면서 이제 극중 제희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이정재 배우의 캐릭터 이름을 따서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아이의 이름을 제희라고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웬걸? 아들이 아닌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딸을 얻은 어머니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 문득 내 아이만큼은 이 작은 나라 한국을 넘어 더 넓고 큰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며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아이의 이름에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이름을 제희와 비슷하지만 외국에서도 편하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이름 제니로 짓기로 하죠. Hi, this is Jenny. Hi, Harper's Bazaar. I'm Jenny. Hi, this is Jenny. 제니는 자신의 이름이 좋았어요.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엄마 손을 잡고 집에 돌아올 때면 엄마가 항상 제니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크단다. 전 세계에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 하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제니가 어딜 가든 어느 나라에 있든 제니 자신으로 자유롭게 살길 원하셨던 엄마. 제니의 엄마는 어린 딸에게 세상이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린 제니와 엄마는 갑자기 헤어져요. 제니가 10살이 되던 해 엄마와 제니는 뉴질랜드로 짧게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뉴질랜드 딱 갔는데 엄마가 제니야 너 여기 좋아? 응. 여기 살래? 응. 그래서 다음 연도에 유학 갔어요. 뉴질랜드의 자연 속에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딸을 보며 엄마는 제니야 여기 좋아? 너 여기서 한번 살아볼래? 라고 물었죠. 생애 처음 한국을 떠나 신기한 동물 친구들과 농장에서 놀고 있던 제니는 별 생각 없이 응 좋아 라고 대답했고 곧 엄마의 말은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살 때 엄마의 질문에 답을 했다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니의 대답을 듣자마자 어린 딸의 유학 투속을 준비한 엄마. 와, 어머니 실행력 대박. 그것도 엄마와 함께 뉴질랜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딸을 혼자 보내는 것이었어요. In New Zealand, I lived by myself. Like my family was living in Korea. 눈 떠보니 뉴질랜드에서 혼자 유학을 하게 된 10살 제니. 갑자기 홀로 남겨진 제니는 왜 엄마가 나랑 같이 있지 않지? 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생애 처음 엄마와 떨어진 어린 소녀 제니는 엄마가 보고 싶어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제니. 결국 그녀는 하루 만에 적응합니다. 그럼요, 혼자 갔죠. 도착해서 첫날 울고 그 다음날부터 아주 신나게 적응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질랜드에는 제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물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진짜 제일 좋아해요. 제가 유일하게 해외 돌아다니면서 말 거는 게 동물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새로 전학 간 뉴질랜드 학교의 친구들 덕분에 조금씩 제니는 유학 생활에 적응하게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뉴질랜드 학교의 교육 방식은 제니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혼자서 다 할 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을 서로 돕는 것. 깨끗한 자연 속에서 엄마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제니에게 아빠가 없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제니는 뉴질랜드에서 무려 5년을 살게 됩니다. 비록 타국에 있었지만 제니는 뉴질랜드의 한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뉴질랜드 문화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K-팝의 열풍은 유학 중이었던 제니에게까지 다다랐죠. 제니가 뉴질랜드에 있던 시기 K-팝은 2세대
아이돌 열풍이 마구마구 불고 있었어요.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온 세상이 빅뱅이었고 2009년엔 2NE1이 그야말로 불을 질렀죠. 딸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이번엔 미국으로의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엄마는 어느 날 제니에게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됩니다. Mom, instead of going to a new school, why don't I just come home and do something that I would enjoy for the rest of my life? 엄마, 나 미국 가기 싫어. 나 한국 가서 가수 해볼래. 어느새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생각의 중심이 된 제니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 채 미국에 가는 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난 춤이랑 노래가 좋은데. 나도 빅뱅이랑 2NE1처럼 가수가 되면 어떨까? 너무 멋질 것 같아. 자신이 춤과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아이돌, 곧 우상이 된 아티스트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 제니는 그렇게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정합니다. 귀국 직후 자신이 꿈꾸는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YG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보게 된 제니. As soon as I came back, I did an audition and luckily I got in right away. Wow, these people are so into it. Let's catch up. That's all I had in mind. 와, 제니 실행력 이거 유전인가? 모전, 여전, 오디션을 본 제니는 한 번에 합격합니다. 와, 대박! 나 한 번에 붙었어. 나 진짜 가수 되려나봐! 설렘에 가득 찬 제니는 망합니다. They need you to be at their standard in every single subject. Like 14 hours a day, just training.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제니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4시간 이상을 연습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춤, 노래뿐만 아니라 외국어 수업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끝이 없었죠. 게다가 당시 영어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연습생이었던 제니는 특별한 포지션을 받게 됩니다. 바로 래퍼였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 많이 해. 너 뉴질랜드에서 왔다고? 영어 좀 하겠네? 영어요? 아, 네. 자, 그럼 이제 네가 래퍼야. 그렇게 갑자기 래퍼가 된 제니. 비록 내가 원해서 선택한 랩은 아니었지만 가수가 되기 위해 YG에 입사했으니 회사가 바라는 대로 뭐든 열심히 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YG 월말평가. 빅뱅 선배님들의 다큐멘터리에서 월말평가의 악명을 익히 들어왔지만 춤도 노래도 그리고 랩도 열심히 연습했기에 제니는 떨리지 않았어요. 프로듀서들 앞에서 한 달 동안 준비한 무대를 선보인 제니. 무대를 마치고 90도로 꾸벅 인사를 한 제니에게 갑자기 비수가 날아와 꽂힙니다. Being told that I'm not good at stuff face to face and trying to keep everything together when I hear those things. Like, it's really hard. 월말 평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참으려 했지만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제니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아요. I knew I could do it. Like, the tougher they treated me, I'm gonna get through it and I'm gonna show them that I'm worth it. 오히려 자신에 대한 날카로운 말들의 칼자루를 손에 쥐고 나를 더 갈고 닦아 증명해내기로 다짐하죠. 하지만 제니를 힘들게 하는 것은 프로듀서들의 날선 지적만이 아니었습니다. It's sad to say the very first group of people that trained with me, none of them are here with me right now. I remember having to send a good friend of mine home every month because they got eliminated from the test. 어느새 연습을 함께 시작했던 친구들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황. 한 번의 데뷔 좌절까지 겪은 제니는 홀로 견뎌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때 다음 월말 평가를 위한 새로운 팀이 구성됩니다. We just got along so well. But when it was the four of us, it was clear what we were doing. You know, four girls being in one group is not easy. 춤 연습을 위해 거울 앞에 선 제니 옆에는 로제, 리사, 그리고 지수가 서 있었죠. 혹독한 트레이닝에 지쳐가고 있던 넷은 무엇인가를 동시에 느낍니다. 됐다. 우리 넷이라면 이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죠. 멤버들 각자가 빛이 나지만 서로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 곧 팀을 빛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넷은 그렇게 YG의 비밀병기, 새로운 걸그룹 데뷔조가 됩니다. 2017년 8월 8일 2NE1 이후 7년 만에 YG가 선보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첫 쇼케이스. 수줍어하는 멤버들 사이에서 가장 당찬 모습을 보인 사람은 제니였어요. 4명 중 가장 오랜 연습 기간을 거쳐 데뷔한 제니는 그야말로 준비된 사람이었죠. 블랙핑크의 데뷔곡 휘파람은 데뷔 일주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블핑은 그야말로 폭풍 같은 대세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제가 생각한 그대로 된 것 같아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를 단숨에 차지한 것은 물론 광고계의 러브콜은 데뷔와 동시에 시작되었죠. 데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샤넬의 모델이 된 제니는 인간 샤넬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브랜드를 소화해내며 샤넬의 새로운 뮤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그 시기 가장 핫한 스타들을 휴대폰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삼성은 이효리, 전지현에 이어 제니를 선택했어요. 업계 트렌드에 따라 아이폰처럼 기능을 앞세운 광고를 하던 삼성은 약 10여 년 만에 제니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고 다라이 레드라고 표마봤던 빨간 갤럭시 스마트폰은 제니 레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제니 레드폰 저도 써봤는데 그냥 갤럭시고 색깔만 제니 레드던데. 아, 그래서 계약하자마자 아이폰으로 갈아탔.
그룹의 성공 기세를 이어 멤버들 중 처음으로 낸 솔로 앨범 역시 초대박을 치면서 연이은 화제의 중심이 된 제니. 디스패치가 폭로한 카이와의 열애설마저 화제가 되면서 비치 나는 솔로는 팬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는 억가까지 등장했죠. 분노한 억가 팬이 불핑 CD를 망치로 부순 사진을 올려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빅뱅의 지드래곤, BTS의 비와의 연이은 열애설에 제니에게 여론의 관심이 또 한 번 집중되었는데요. 특히 비와의 열애설에 불을 지핀 것은 두 사람의 클라우드 계정 해킹으로 인한 사진 유출이었어요. 해킹범은 총 4차에 걸쳐 제니와 비의 사진 유출을 예고했고 그대로 감행했으며 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였죠. 공항에서 만난 팬들에게는 특히 팬사랑을 보이기로 유명한 제니도 이 사건이 터진 후에는 카메라를 극도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은? 핸드폰을 바닷속으로 던지고 없앤 다음에 잠수. 그러니까 없어지기. 아무도 날 찾을 수 없게. 유학 시절부터 꿈꾸었던 슈퍼스타의 삶을 살게 된 제니. 손대는 족족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 했던 그 시기 제니는 극심한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일정 소화를 위해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은 부지기수였고 뮤직비디오 촬영 때는 최장 4일 하고도 반나절 동안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1위 타이틀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잘해내야만 한다는 압박감은 어느새 제니의 숨을 조여왔고 이는 곧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공황 증세 중 하나인 과호흡이 와도 팬들에게 티내지 않기 위해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던 제니. 무대 위에서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제니는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라도 완성된 스타의 모습을 보이기를 선택했어요. 무엇이 더 안전한지, 어떤 것이 자신을 위한 선택인지는 어느덧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었죠. 결국 공연 도중 춤추기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되고만 제니. 그녀를 사랑하는 일부 팬들은 제니의 건강을 염려했지만 다수의 대중과 언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무대를 대충 한다, 프로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공연 티켓값 아깝다 등 제니에게 비난을 퍼부어댔죠. 더욱 잘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결국 팬들마저 실망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 제니는 잠깐 달리던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한 후 매일 밤 고통 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자신의 몸부터 보살펴주기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니는 자기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의 세 번째 솔로곡 만트라 가사에도 나오는 콜드 플런지, 찬물에 몸 담그기 테라피를 시도한 제니는 콜드 플런지와 동시에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보고 몸을 회복해가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을 팬들과도 공유하기로 결심합니다. 에휴, 나도 힘들 때 그냥 목욕탕 가가지고 냉탕에 바로 들어가 볼까나. 저도 할 수 있다는 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말이죠. 조금씩 몸과 마음을 회복한 제니는 다시 블랙핑크로서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K-pop 그룹의 역사를 새로 쓰는 레전드를 탄생시키죠. This was a moment where I felt really satisfied with our work. All those training years were worth it. 2019년 블랙핑크의 첫 코첼라 무대. 과연 세계 음악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에서, 그것도 지정석이 아닌 음악 페스티벌에서 우리 공연을 보러 올까 했던 로제의 염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연장은 블랙핑크 in your area를 외치는 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차갑고 건조한 사막의 모래바람에도 쩌렁쩌렁 울리는 제니의 라이브는 그의 코첼라를 뜨겁게 달구었고 2023년 블랙핑크는 한국 가수 최초로 코첼라 헤드라이너가 되어 아무도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는 넘사 레전드 그룹임을 증명해버립니다. 코첼라 헤드라이너 공연을 마치고 내려온 뒤 제니는 데뷔 이래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나온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이후 지금까지 치열한 경쟁과 매번 이루어지는 평가를 버텨왔던 시간들이 나에게 모두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팬들을 홀리는 제니의 매력은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 평상시 혹은 예능에서의 모습이 180도 다르다는 점에서도 발견되는데요. 가수가 아닌 사람 제니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에 제니는 나 찐따야 라고 말했어요. I'm a nerd. I truly believe I'm a nerd. 실제로 수줍음이 많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로는 주문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붕괴볼 조지는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그녀의 본캐. 아, 이게 부캐인가? 쉬는 날이면 혼자서 도자기 클래스나 프랑스어 클래스에 가서 조용히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든다는 제니. 블랙핑크와 제니가 발표한 노래는 유독 걸크러쉬, 즉 당당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노래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번에 제니에 대해 알아보면서 아마도 그렇게 자신감 뿜뿜하는 모습이 제니의 추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와 무대를 통해서 제니는 비록 나도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 주문을 외워서라도 만트라를 외쳐서라도 당당해져 보자. 내가 최고야. 내가 다 사람들 다 놀라게 할 거야.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문을 박차고 나가보자. Kick in the door, web in the coco 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걸고 또 다짐을 하며 멋진 자신의 모습을 그려온 제니는 어느덧 엄마의 바램처럼 또 자신이 꿈꿔왔던 것처럼 헐리우드 드라마, 칸 영화제, 파리 패션위크 등 각종 해외 스케줄을 소화해
해내며 넓은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멋진 인생, 꿈으로 남겨두기만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씩 실천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봐요. 제 꿈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멋진 회사를 만드는 건데요.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분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고객에게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아직 모호하긴 하지만 조금씩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실천해서 꼭 만들어낼 거예요. 해낼 겁니다, 저는. 제니가 내분 첫째도 자신감, 둘째도 자신감, 셋째도 자신감이랬어. 랩만 어디 그런가? 인생이 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도 키킨더조 웹인더 코코 한번 해봅시다. 난 샤넬 말고 기부증서 흔들어야지.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덕분에 늘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